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제56회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이날 행사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뉴욕 한인의 밤.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내숭 시리즈로 잘 알려진 김현정 작가의 전시회와 미주 한인들의 특색 있는 공연들이 마련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 개관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후대의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뿌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민족들에게 우리 한인들이 이민 역사에 어떻게, 미국 이민 역사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를 자랑스럽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한인의 밤 행사에서는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 찰스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특별상과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한인상은 그동안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을 함께해온 1492 그린클럽의 백영현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건강 문제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한 백 대표는 뉴욕 한인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115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 건립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뉴저지 지역 7개 한인 단체들이 모여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한인회회, 평통 제양군인회 등 7개 한인단체들은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규정대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독재 정권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은 내일 오후 3시에 주 뉴욕 북한 대표부 앞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동해병기 법안이 2년 연속 극적으로 가결되면서 한인사회에 쾌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추진될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지난 6일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뉴욕주 하원 의원 3명이 나섰고 멀티 스폰서로 뉴욕주 하원 의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올해는 반드시 주 하원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지난 2014년과 15년도에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주 하원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습니다. 반면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이 주도했던 주 상원 내 동해병기 법안은 2년 연속 가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하원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캐서린 놀란 교육위원장이 여전히 동해병기 법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후된 뉴욕시 전철역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선 올해는 7번 전철에 대대적 손질이 가해지고 내년에는 거의 모든 전철역에서 휴대폰 통화나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대대적인 대중교통 업그레이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연도별 개선안을 보면 우선 올해는 7번 전철 모든 역내에 도착 알람 시계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 뉴욕시 277개 모든 전철역 지하 플랫폼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까지는 277개 전철역 지하 플랫폼에서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되고 메트로카드는 디지털 페이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18년까지는 전철 열차 600개와 버스 1,500개에 USB 충전기가 설치되고 로컬 및 익스프레스 버스 1,000대에 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2020년까지는 30개 전철역 리노베이션과 플랫폼 미화 프로젝트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토머스 프렌더게스트 MTA 회장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터널 공사 당시 14개월간의 터널 폐쇄로 얻은 공사 시간이나 비용 절감을 예로 들며 가급적 승객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인근에 대중교통이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당 역 폐쇄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예우가 확대 강화됩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뉴욕 등 해외 거주 한국전 참전 유공자들에게도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10일 올해부터는 국외 거주 6.25 참전 유공자에게도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6.25 참전 용사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장은 훈장이나 포장과 달리 특정한 업적 등을 기려 수여하는 일종의 기념장입니다. 호국 영웅 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이후 63년 만에 2013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국내 생존 6.25 참전 용사 17만 9천여 명에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5,400여 명의 한국전 참전 유공자에게는 호국 영웅 기장이 예산 문제 등으로 수여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으로 해외에서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받게 되는 인원은 4,407명에 달합니다. 거주국별로는 미국이 3,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51명, 호주 159명, 브라질 58명, 그리고 일본 5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접전이 치열합니다. 대선 경선 초기 표심의 향방을 알려준다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의 시험대가 다음 달 1일과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가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이오와주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48%가 클린턴 전 장관을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햄프셔주에서는 샌더스 의원의 지지율은 50%,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8%를 고려하면 이들 지역에서는 샌더스 의원과 힐러리 의원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와주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공화당 대선 주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43%대 47%, 뉴햄프셔주에서는 44% 대 48%로 뒤졌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은 아이오와주에서 크루즈 의원을 47% 대 42%, 뉴햄프셔주에서는 55% 대 36%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아이오와에서 48% 대 40%, 뉴햄프셔에서 45% 대 44%로 앞섰지만 샌더스 의원은 아이오와에서 51% 대 38%, 뉴햄프셔에서는 56% 대 37%로 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북부 뉴저지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일 비영리 단체 뉴저지 퓨처는 2008에서 2012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분석해 지역에 따른 노인들의 집값 부담을 발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 가운데 56.4%는 연소득의 30% 이상을 집값 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츠필드에서는 65세 이상의 67.4%, 포트리의 경우 65세 이상의 37.1%, 리오니아는 47.4%, 클로스터의 경우 57.3%가 연소득의 30% 이상을 집값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65세는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65세 이상의 절반가량이 주거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퓨처는 보고서에서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인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및 노인을 위한 아파트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뉴욕시에서는 1,000만 장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조심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차 조심입니다. 차 세울 곳이 없는 맨해튼 지역 단연 주차 위험 지역이었고요. 플러싱에서도 25만 장이 넘는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정보 제공 업체인 렌트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플러싱 라가디아 지역에서는 총 25만 1,972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뉴욕시에서 8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시 전체로는 1,000만 장 이상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지역별로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이 59만 8,351장으로 가장 많았고 미드타운 놀스 42만 7,510장, 타임스퀘어 40만 9,064장 등이었습니다. 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10곳 가운데 7곳은 맨해튼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퀸즈에서는 아스토리아 스타인웨이 지역이 32만 963장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플러싱 라가디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플러싱에서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된 지점은 41에서 60 메인 스트리트이 1,608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잭팟 당첨 금액이 역사상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난 9일에도 파워볼 당첨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복권 역사상 잭팟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대 잭팟 당첨 금액입니다. 하지만 복권을 판매하고 있는 뉴욕, 뉴저지 일대 업소의 당첨 금액 사이는 현재 9억 9,900만 달러에서 멈춰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용 중인 당첨 금액 표지판의 표기는 3자리 수까지만 가능합니다. 지난 9일 추첨해서 파워볼 당첨 번호 조합은 16, 19, 32, 34, 57이 였으며 파워볼은 13번이었습니다. 전국에서 25명은 5개의 숫자를 맞추고 각각 100만 달러를 얻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3명은 파워플레이를 통해 2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숫자를 직접 조합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번호 조합을 맡기는 퀵픽을 선택했을 경우 파워볼 잭팟 당첨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번 다른 번호 조합을 선택하기보다는 특정 숫자 조합을 정하고 매번 복권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요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인 CES 2016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스마트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CES 현장에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원격 제어하고 냉장고의 화면을 통해 식재료 정보와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가상현실 기기와 4D 의자가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첨단 혁신 기술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CES 2016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최신 가전제품과 미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전 세계에서 3,6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수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CES 2016엔 스마트카와 사물 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들이 탑재된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스마트카는 이번 CES에서 관람객들의 가장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술은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은 2020년까지 상용화될 예정이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사회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는 2030년경에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가전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연계된 사물 인터넷의 적용은 더욱 확장된 미래의 스마트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일상을 바꿀 첨단 기술의 등장에 기대에 찬 관람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All of the new inventions, all of the new technology, the autonomous self-driving cars, the new technology for batteries for cell phones that get smaller, everything's getting smaller. And now what we're trying to do is we're trying to look at the automobiles and all the technology associated with the automobiles. So. CES에 등장한 첨단 기술은 상상 속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하며 조만간 실생활의 많은 모습을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에서는 대선이, 브라질에서는 올림픽이 열리며 전 세계를 변화로, 열광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새로운 주인을 맡게 될 미국 백악관. 민주당 후보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이 일찌감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공화당은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가 출사표를 던진 이후 누가 후보가 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For a total and complete shutdown of Muslims entering the United States. 막말로 연일 화제를 일으키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그를 실제 대통령 후보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후보로 당선되든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한 시리아 공습.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진 건물 더미는 곧 화염에 휩싸입니다. That arsenal is there not for show. I think Mr. Putin has made it very clear to everyone that he means business. 러시아가 IS 척결을 빌미로 시리아 반군을 공격해 아사드 정권 구하기에 나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을 퇴출시키려는 미국과 정면 충돌합니다. 결국 올해 시리아 사태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을 뒤덮은 최악의 스모그는 올해도 쉽게 거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스모그 대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결해 대기 정보를 알려주는 최첨단 마스크가 출시되는가 하면 음료수처럼 청정 공기를 사서 마시는 일이 예산일이 됐습니다. 在的新空气太不好了，大家需要好的空气都很难。 캐나다 로키 산맥에 공기를 담았다는 공기캔의 가격은 18,000원. 생수보다 50배나 비싸지만 공기캔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은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의 해이기도 합니다.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이번 올림픽에는 사상 최다인 206개국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8개월 앞둔 지금도 해결 못한 과제가 산적합니다. 경기장 인근의 빈민촌 주민들은 주택 철거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수질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A pá do remo atrapalha porque tipo ele segura como é muito peixe, aí segura aí atrapalha o equilíbrio do barco também. 설상가상으로 올림픽 경기장 공사를 둘러싼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이 때문에 브라질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은 불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 이런저런 우려에도 지구촌은 불의 기운으로 희망이 활활 타오를 거란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필라델피아의 한 경찰관이 웨스트 필라델피아 시내 한 교차로에서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무장괴한은 매복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 이슬람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차량 안에 있던 US 한해 경찰관을 향해 13차례나 총을 쐈습니다. AP통신은 용의자가 IS에 충성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후 도주하려 했으나 한해 경관이 총을 쐈고 이후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비영리 기관의 기부금 신고제가 철회됩니다. 기부금 신고제는 기부금 허위 공지를 막고 탈세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나 여론 수렴 결과 불필요한 방안이며 민감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규정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여론 수렴 기간 동안 대부분 강경한 반대 입장을 담은 3만 8천 개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215개 비영리 기관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한인 여교사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7세 지나 이 씨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하이스쿨 for Arts Imagination and Inquiry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센트럴 파크 5 케이스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수업 중 압력을 받았으며 거부하자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학교 측의 해고는 수정헌법 1조와 시와 교사 노조 간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그레인렉에 거주하는 22세 스텔라 Y.E 씨가 지난 7일 이후 자취를 감춰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 27분쯤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그의 2012년형 흰색 혼다 차량은 콤셋 역사 주립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색경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공원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차량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은 올해 첫눈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도 전날과 비슷해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소 기온이 올라가겠지만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